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0일 화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을 조사 중인 강원도가 투기 의심 지역에 부동산을 소유한 공무원 85명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에 대해 강원도가 심층 조사를 시작할 계획인데 이 공직사회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허주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투기 의심 지역에 부동산을 소유한 것으로 확인된 공무원은 85명입니다. 2016년부터 5년간 취득세를 납부한 2만 9천여 명 가운데 도청 9명, 시군 공무원 76명이 포함됐습니다. 상속이나 증여를 제외한 인원입니다. 이들이 소유한 부동산은 총 156필지. 조사 대상지는 춘천 수열에너지지구와 동서고속철도 역세권인 속초 양구 화천 인제, 배후도시인 양양 고성입니다. 이제 핵심은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취득 여부입니다. 강원도는 이번 주부터 심층 조사를 시작할 계획이지만 퇴직자 조사가 문제입니다. 조사 대상 85명 가운데 퇴직자는 18명. 소명 자료를 받을 수 있을지조차 불투명합니다. 근무했던 부서라든지 이런 걸 좀 파악을 해서 진짜 그런 부서에 있을 때 취득을 했다면 이제 그때 이제 수사를 하든지 이렇게. 조사 대상지도 미흡합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전후로 개발 붐이 일었던 강원 남부 지역을 비롯해 원주 행정도시와 혁신도시 인근, 춘천 다원지구와 물회도시 봄내 개발 예정지는 빠졌습니다. 개발 사업지로는 유일하게 춘천 수열지구, 역세권 중에서는 춘천 속초 동서 고속화철도만 포함된 건데 감사 대상이 지나치게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공직자 부동산 투기 조사로 시작했지만 조사 대상도 공무원으로 한정됐습니다. 배우자와 친지 이름으로 취득한 경우는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또 자치단체장을 비롯한 선출직 공직자도 제외됐습니다. 부동산 투기를 발본 세건하겠다는 집권 여당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다수인 강원도 기초자치단체장과 의회는 왜 적용되지 않는 겁니까? 강원도는 이달 말까지 이번 조사를 마무리해서 의심 사례에 대해 경찰 수사를 의뢰한 뒤 조사 대상을 고위공직자와 구급 공무원으로까지 확대할지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 부동산 투기 사태로 LH와 춘천시가 개발을 추진 중인 춘천 다원지구가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시민단체에서는 다원지구 투기 조사와 백지화를 촉구했는데요. 주민들은 개발이 미뤄지면서 피해가 막심하다며 개발이든 백지화든 빠른 결정을 촉구했습니다. 김상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00년 노후를 위해 춘천 동래면 일대에 땅을 구매한 66살 김경아 씨. 5년 전에는 공장과 주택을 세우기 위해 토목 공사까지 마쳤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마치고 2달 뒤 다원지구 개발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지금까지도 행정 절차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6년 이런 야산에 수억 원을 들여 보시는 것처럼 땅을 다져놨지만 벌써 5년째 방치만 하고 있습니다. 개발이 언제 될지 몰라 부동산을 처분하지도 못하고 세금만 내고 있는 겁니다. 계속 빚이 쌓이면서 지금 5억이 넘는 빚이 있어요. 저는 여기에서 공장도 하고 사업도 하려고 했던 게 다 못하고 지금 정지가 한 6년을 거지고 있으니까. 다른 주민들도 마찬가지 상황. 2017년이면 보상을 받고 이사 갈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벌써 4년이 흘렀습니다. 참다 못한 주민들은 보상액은커녕 개발이 되는지조차 알 수 없어 재산권을 계속 침해받고 있다며 빠른 결정을 촉구했습니다. 차라리 빨리 하고 저희는 정리하고 싶은 거예요. 너무 스트레스가 너무 많으니까 여기 분들 진짜 재산상의 피해죠. 정신적 피해 얼마나 하겠어요. 돈뿐만 아니라 이건 대중 이사도 못 가요. 개발이 미뤄지는 사이 동래면 일대에는 투기 세력이 난입했고 거기에 LH 사태로 사업 백지화 이야기까지 나와 주민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외지 사람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거기에 투기를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가 서민들이 그거를 문서상으로나 어떤 거 조사를 할 수가 없잖아요.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해 말 다원지구 사업에 대해 재검토를 요구하는 재심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춘천시와 LH는 세대 수를 축소해 다시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도내 18개 지자체 가운데 15개 시군이 이 지역 자체 화폐를 만들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한 달 발행액이 강릉은 140억 원에 달할 정도로 호응을 얻고 있는데요. 횡성군이 가장 늦게 뛰어들었는데 출시 40여일 만에 발행액은 1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김진아 기자입니다. 지난 3월 출시된 횡성군의 지역화폐, 횡성사랑카드입니다. 출시 40여일 만에 10억 690만 원이 발행됐고 이 가운데 74%인 7억 4,500만 원이 사용됐습니다. 일반 체크카드와 다름없는데 사용한 금액의 10%를 캐시백으로 받아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어 인기가 좋습니다. 여기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니까 좋고 또 할인되니까 좋고 또 이거는 현금 카드처럼 적립해서 쓰니까 좋고. 횡성 주민들은 마을 단위 재난기금을 지역 화폐로 지급하기도 하고 횡성군은 공무원 복지기금은 물론 지자체 출산 장려금 등 군비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을 지역 화폐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런 지역 화폐에 선할인되거나 캐시백으로 지원되는 10% 중 8%는 국비로 지원돼 지자체 예산 부담도 적습니다. 경제 활동 인구인 30대에서 50대가 주 이용층으로 농촌의 경우 인근 도시로의 소비 유출을 막는 데도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실제 지역 내에 소비로 연계됐던 부분들이 많고요. 슈퍼마켓이라던가 이런 소매업 집중으로 해서 더 효과를 가졌던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보다 앞서 지역 화폐를 도입한 영월군은 지난 한 해에만 309억 원이 발행됐고 99%가 사용됐습니다. 국민 재난지원금도 지역 화폐로 지급해 일회성 재난지원금 카드를 만드는 예상 낭비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지난해 도내 지역 화폐 발행액은 6,912억 원. 코로나19라는 특수 상황에서 정부의 한시적 지원에 따른 효과로도 볼 수 있지만 골목 상권에는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진아입니다. 남항진에서 정동진까지 이 강릉 남부권 해안 일대에 침식으로 인한 대규모 모래 절벽이 생겼습니다. 침식 원인이야 다양하겠지만 강릉시 의원들은 강릉 안인 화력발전소 건설에 따른 영향이 적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홍한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해변에 설치한 거대한 콘크리트 구조물이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기울어져 있습니다. 쓸려나간 모래 때문에 해안가 군부대 철조망도 무너져 내렸습니다. 남항진에서 정동진까지 강릉 남부권 해안에 어른 키를 훌쩍 뛰어넘는 모래 절벽이 잇따라 들어선 셈입니다. 함께 해안가를 둘러본 강릉시 의회 의원들은 안인 화력발전소 건설 영향도 적지 않을 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항만 방파제를 만드는 기초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인 케이슨 시공 방식이 문제라고 말합니다. 케이슨은 빈 상자 모양의 구조물인데 문제는 케이슨에 담을 모래를 준설토, 그러니까 바닷속에서 파낸 모래를 사용한 겁니다. 케이슨은 폭과 높이는 25m, 길이는 35m로 케이슨 하나에는 모래 15,000톤이 들어갑니다. 모두 43개의 케이슨이 들어서니까 약 70만 톤의 바닷속 모래가 사용되다 보니 해안 침식이 급격하게 진행된다는 겁니다. 사무조사 특위를 통해서 1년 전, 불과 1년도 안 됐습니다. 얼마 전에 와서 봤는데 오늘 나가서 본 그 해양과 관련한 공사의 피해는 정말 상상을 초월하듯이. 또 안인 화력발전소 특별대책위원회 구성은 정치적 입장이 갈리면서 불결됐지만 이번 조사를 토대로 의원들이 다시 설득해 의회 차원의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이 피해 실태를 지속적으로 알릴 거고요. 더불어서 이 문제를 최종 승인한 산자부라든가 해수부라든가 환경청이라든가 해안 침식에 대한 어떤 막대한 피해를 실질적으로 전달을 하고. 앞서 주민들도 산업통상자원부의 허가로 안인 화력발전소 방파제 건설 공사가 바닷속 모래를 퍼서 진행되고 있다며 반발한 바 있습니다. 한편 시공사 측은 수심이 200m를 넘으면 바닷속 모래를 준설했어도 생태계나 침식에 별다른 영향을 끼치지 않고 사전에 환경 영향 평가를 거쳤다며 법적, 행정적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강원도가 도내 기업의 동남아시아 전자상거래 진출을 돕기 위해 동남아 전자상거래 플랫폼인 쇼피와 도청에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강원도와 쇼피코리아는 동남아 진출을 목표로 하는 입점 기업의 인큐베이션과 컨설팅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강원도는 쇼피코리아가 제공하는 품목별, 시장별 입점 전략 등 최신 정보가 도내 기업의 동남아시아 전자상거래 진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수급 논란에도 불구하고 접경 지역의 대부분 지자체는 이달 말까지 75세 이상 주민에 대한 예방접종을 계획대로 시행합니다. 인제군은 지난 15일부터 사흘 동안 1차로 만 75세 이상 주민 2,700여 명 가운데 580여 명을 접종하고 백신 추가 확보 상황에 따라 2차 접종에 나섭니다. 화천군과 양구군은 오는 29일부터 75세 이상 주민에 대한 백신 접종을 위해 예방접종센터를 마련하고 동의서를 받고 있습니다. 홍천군도 이달 말쯤 만 75세 이상 주민에 대해 화이자 백신을 접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관광공사가 다음 달 14일까지 관광기업들이 사용할 혁신 바우처 지원 사업에 참여 기업을 모집합니다. 심사를 통해 1억 원의 대형 바우처와 5천만 원의 중형 바우처 각각 20개사, 2천만 원의 소형 바우처 102개사를 선발해 포인트 형식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혁신 바우처는 관광 기업들이 서비스 개발과 컨설팅, 마케팅 등에서 전문 용역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제도로 지급된 바우처는 오는 11월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원주 산악자전거 파크가 사고 예방을 위한 동계 휴장을 마치고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크로스컨트리와 엘리트 코스, 다운힐 5개 코스, 장애물 코스 등 54.2km가 모두 운영에 들어가며 올해 12월 31일까지 원주시 홈페이지 시설 대관 예약을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원주 산악자전거 파크는 개장 첫 해인 2019년 만여 명, 동계 휴장과 코로나로 운영이 3개월 중단됐던 작년에도 6천여 명의 방문객이 찾은 바 있습니다. 동해시가 지난해 무릉계곡 배틀바위에 이어 두타산 협곡 마천루를 다음 달에 개방합니다. 동해시는 지난해 동부지방산림청과 공동으로 무릉계곡 배틀바위 산성길을 정비한 데 이어 올해는 신선봉 맞은편 박달령 일원의 쌍폭포까지 연결되는 구간을 정비했습니다. 이로써 지난 2019년부터 무릉계곡 일원에 총 10억 원을 투입한 5.34km의 추가 등산로 조성 사업이 마무리돼 탐방객의 안전과 무분별한 출입으로 인한 산림 훼손을 예방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동해안 주요 하천에서의 은어 포획이 한 달 동안 금지됩니다. 은어가 서식하는 양양 남대천과 강릉 연곡천, 고성 북천, 삼척 오십천 등 주요 하천에서는 오늘부터 한 달 동안 은어 포획이 금지됩니다. 산란기에 은어를 불법으로 잡다가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특히 양양군은 밤 시간대 불법 포획 행위를 집중 단속할 방침입니다. 한편 5월과 6월 양양 남대천에 올라오는 칠성 장어는 멸종위기 야생동물 2급으로 연중 포획이 금지돼 있습니다. 영동 지역에 대형 산불 위험 예보가 발령됐습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강원도 영동 지역에 초당 10에서 16m의 강풍이 불고 순간 최대 풍속이 초당 20m 이상의 거센 바람이 예상됨에 따라 대형 산불 위험 예보를 발령했습니다. 대형 산불 위험 예보 발령 지역은 고성과 속초, 양양과 강릉, 동해 그리고 삼척입니다. 기상청은 영동 지역에 건조특보를 발효했고 낮 기온이 최대 25도 이상 큰 폭으로 오르는 등 더욱 건조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강원FC가 오늘 올 시즌 첫 춘천 홈 경기를 치릅니다. 강원FC는 오늘 오후 7시 춘천 송암 스포츠타운 주경기장에서 하나원큐 K리그1 11라운드 광주FC와 홈 경기를 벌입니다. 지난 주말 수원FC의 역전패를 당한 강원은 승점 추가에 실패하면서 리그 8위까지 내려앉아 자칫 패할 경우 하위권으로 추락할 수 있어 중요한 일전이 되고 있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이 이번 주말인 24일 오후 2시 17개 시군에서 고등학교 1, 2학년 학부모를 대상으로 2023학년도와 2024학년도 대입 전형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홍천문화원과 태백문화예술회관 그리고 15개 지역 교육지원청에서 열리는 이번 설명회는 과거 진학 정보를 담은 강원 진학지원 통합 시스템 안내와 내년과 후년 대입제도 변화에 따른 진학 지원 전략을 제공합니다. 또 대입 지원관들은 평일 오후 1시부터 밤 10시,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개인별 대입 진학 상담도 진행합니다. 강원 콘텐츠 코리아랩이 2021년 상반기 문화 콘텐츠 창작 교육 프로그램 교육생을 오는 23일까지 모집합니다. 문화 콘텐츠 창작 교육은 콘텐츠 분야 창업과 취업을 희망하는 강원 도민을 대상으로 기초와 초급, 중급 교육 과정을 통해 분야별 창작자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